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Human State Anxiety Classification Framework Using EEG Signals in Response to Exposure Therapy입니다. 플러스 원 논문에 기재된 논문이었고, 임팩 팩터는 3.7,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에서 Q2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불안은 우리 몸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살면서 적어도 한 단계에서는 이 불안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면 두피 반응이 촉발되어 호르몬이 방출되어 주변 환경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 장시간 지속되면 인간 건강에 해로운 불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비슷한 증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학술論文에서는 상호 교환 가능한 용어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 두 감정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외부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정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스트레스 상황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이고 계속 존재하는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불안은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태 불안은 특정 상황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반영하는 반면, 이 특성 불안은 개인의 성격 특성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불안은 세계 인구의 매우 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불안의 진단은 연구자와 임상이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임상 분석은 주로 불안 환자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서화된 증상에 의존하지만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증에 대한 이러한 진단 기준에는 상당한 중복이 존재합니다. 불안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두 사람이 공통적인 증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기반 진단 방법은 의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불안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를 감지할 수 있는 정량화 가능한 객관적 척도를 제공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또한 심리학자들은 표준 심리 측정 설문지를 신뢰할 수 있는 불안 척도로 간주합니다. 이 설문지는 꽤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인간의 불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제공했지만 불안에 영향을 받는 개인의 신체 내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뇌파 신호 기반 상태 불안 측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뇌파 기록 헤드밴드 전극과 뇌파 주파수 대역, 불안한 개인과 불안하지 않은 개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섹션은 실험 프로토콜 설명, 전처리, 특징 추출, 이의지 주파수 대역, 특징 선택 및 분류로 구성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익스포셜 세러피에 반응하여 기록된 이의지 신호로 구성된 DASP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익스포셜 세러피는 편안하고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진술하는 것과 관련된 인지행동 치료에 인기 있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참가자 23명의 뇌파를 기록했고 해메이를 사용을 해서 실험 전 자신의 불안 수준을 주관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이 도구는 1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항목은 여러 증상에 대해 0에서 4점 척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설문지의 총점 범위는 0에서 56까지입니다. 주관적 평가 후 실험을 하는데 피험자가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사가 돕습니다. 리사이클 단계와 상상 단계 모두 각각 15초로 구성이 됩니다. 샘 점수는 피험자가 자극을 받는 동안 어떻게 느꼈는지 조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샘 척도는 두 가지 매기 변수, 즉 음수에서 양수까지의 베일런스와 차분한 상태에서 흥분된 상태까지 이어지는 어라우절로 구성이 됩니다. 밸런스와 어라우절 모두 피험자의 감정을 측정하기 위한 9점 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사가 불안을 유발하고 피험자의 기분과 각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실험에서 6번 실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이 끝날 무렵 헤메이는 피험자의 현재 불안 수준을 보고하라는 답변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이의지는 이모티브 EPOC 무선 헤드셋을 사용을 해서 측정이 되었습니다. 14개 전국과 2개의 레퍼런스 채널을 사용을 해서 이 뇌파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는 사용 편의성, 그리고 3에서 5분의 빠른 설정 시간, 최대 12시간 지속되는 충전식 배터리 등의 장점 때문에 이모티브 EPOC 헤드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헤드셋은 음악적 즐거움, 스트레스 평가와 같은 다양한 감정인식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정확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의지 데이터는 심리치료사가 상황을 암송하고 피험자가 상상하는 30초의 샘 평가 척도에 답하는 30초로 구성된 각 트라이얼로 6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128Hz, 임피던스는 7kΩ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자극이 불안을 유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자는 매 실험 후 샘 점수와 실험 시작 및 종료 시 피험자의 헤매의 점수를 분석했습니다. 불안 측정의 경우 LAHV 사분면이 주요 초점 영역이며 상황에 대한 6가지 트라이얼 모두에 대한 피험자 점수의 상대적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변동기수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피험자의 대다수는 LVHA 및 LHLA 사분면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사용된 자극이 대부분의 대상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옹호합니다. 또한 실험 전 심한 불안을 느낀 피험자는 7명이었으나 자극을 받은 후에는 다시 13명으로 증가하여 자극이 불안 유발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전 처리는 다음과 같이 EOG 및 EMG를 제거하고 4에서 45Hz 밴드패스 필터링을 했습니다. 전처리 단계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획득한 뇌파 데이터에 대해 각각 2레벨과 4레벨에 대한 T-테스트와 아노바를 적용을 해서 채널 선택을 했습니다. PSD는 오버래핑 윈도우가 50%인 웰치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p-value가 0.05보다 작을 때 해당 채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획득한 뇌파 데이터에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대역의 PSD 피처를 추출했습니다. 이모티브 EPOC 헤드셋의 선택된 채널의 EEG 데이터에서 추출된 주파수 영역 특징에는 합리적 비대칭 RASM, 평균 전력 MP 및 비대칭 지수 AI가 포함됩니다. RASM은 왼쪽 및 오른쪽 대뇌방구의 선택된 비대칭 채널에 대한 전력 스펙트럼의 비율입니다. MP 피처는 이 이모티브 EPOC 헤드밴드에 선택된 각 채널에 대한 각 밴드의 전력 스펙트럼의 평균으로 표시됩니다. 선택된 뇌파 채널로부터 특징을 추출한 후 다음 단계는 주파수 대역 선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인간의 불안 분류를 위한 최적의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파수 선택 알고리즘은 모든 주파수 대역 조합 중에서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달성하는 이지 주파수 대역을 선택해서 작동합니다. 알고리즘은 최적의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기 위해 이 절차를 1000번 반복합니다. 이지 데이터의 세타 및 베타 대역의 특징을 조합하면 모든 주파수 대역 조합 중에서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후 이 선택된 이지 주파수 대역의 특징의 최적 하위 집합을 선택하기 위해 특징 선택을 위한 래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지 주파수 대역 및 특징 선택 후 얻은 특징 벡터는 다양한 기계학습 기술을 통해서 분류 단계를 거칩니다. KNN은 K는 13579 값을 사용을 해서 브리드 서치를 수행했고, K는 5에서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DT는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하는 비모수적 지도학습 기술인데, 데이터의 측정 값을 측정하고 데이터 특징에서 추론된 간단한 의사결정 규칙을 통해 트리를 구축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출력 변수를 예측하여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 트리에 대해 서로 다른 깊이 값을 시도했고 32가 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구에서도 이 값을 사용했습니다. RF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가지 결정 트리가 있고 최종 분류 결과가 다수결 규칙에 따라 달성되는 이 DT 분류기의 확장된 버전입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의 경우 다양한 수의 의사결정 트리를 사용을 했으며 깊이 32의 트리 500개 값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SVM 등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분류를 시도했습니다. 최근 제안된 딥러닝 방법은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가 23명에 불과해서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에 사용 가능한 뇌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라벨링은 샘과 헤메이 척도를 기반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샘 등급 기반 라벨링의 경우 베일런스가 5보다 작고 어라우저가 5보다 크면 노멀, 베일런스가 0과 2 사이, 어라우저가 7과 9 사이면 시블, 2와 4 사이와 6과 7 사이면 모더레이트 엔자이어티, 그리고 4와 5 사이, 5와 6 사이면 라이트 엔자이어티라고 라벨링했습니다. 9개 레벨의 이 불안 감지에 대한 1초의 테스트 기간 동안 샘 기반 라벨링을 기반으로 한 인스턴스 수는 어, 라이트 엔자이어티 2640 그리고 시블 엔자이어티 1500입니다. 마찬가지로 4단계 불안 감지에 대한 인스턴스 수는 노멀 엔자이어티 2340, 라이트 엔자이어티 300,
moderate anxiety 150, 그리고 severe anxiety 1350입니다. 실험 종료 시 기록된 헤메이를 기반으로 한 라벨링의 경우 헤메이가 0에서 10이면 normal anxiety, 12에서 20이면 가벼운 불안, 20에서 25는 중등도, 25 이상은 심각한 불안으로 라벨링했습니다. 이 라벨링을 기준으로 2레벨 불안 감지를 위한 1회 트라이얼 기간에 대한 인스턴스 수는 라이트 엔자이어티는 1260, 시블 엔자이어티는 2880입니다. 마찬가지로 4레벨 불안 탐지의 경우 놀멀 엔자이어티 360, 라이트 엔자이어티 900, 모더레이트 엔자이어티 540, 그리고 시블 엔자이어티 2340의 인스턴스 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채널 선택은 2레벨 불안 분류에 대한 T테스트와 4레벨 불안 분류에 대한 아노바를 사용을 해서 수행이 됩니다. 이지 데이터의 PSD는 50%의 오버래핑 윈도우를 사용을 해 멸치 방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샘 및 헤메이 등급을 기반으로 한 통계 결과는 채널 AF3, AF4, FC5, FC6, P7 및 P8의 이 두 채널 모두에서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외의 채널에서는 다른 어떤 채널도 통계적 유의미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각각 2레벨과 4레벨 불안 분류에 대한 이모티브 EPOC 헤드셋의 각 채널에서 얻은 정교화된 PSD에 대한 피규어입니다. 정교화된 PSD는 이제 다음 식을 사용을 해서 구하며 여기서 XI는 PSD의 i번째 샘플, 특정 EEG 채널의 PSD에 대한 최소값의 민엑스, 그리고 특정 EEG 채널의 PSD에 대한 최대값 XX를 사용을 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유의미한 차이가 난 채널만이 시각적으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징 추출은 선택된 EEG 채널 하이 집합에서 수행이 됩니다. 평균 전력은 선택된 6개 채널의 5개 주파수 대역에서 총 30개의 피처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RASM 및 AI 피처 그룹 각은 선택된 채널의 EEG 데이터에서 총 15개의 피처를 추출했습니다. 따라서 획득된 누적 뇌파 특징 벡터는 60개 값으로 구성이 됩니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 중 하나는 최고의 불안 분류 정확도를 가져오는 EEG 주파수 대역의 최적 하위 집합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주파수 대역 선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적절한 주파수 대역 하위 집합을 식별했다고 합니다. 이지 주파수 대역 선택은 LOCV를 사용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된 이지 채널의 이지 데이터 중 세타 및 베타 대역의 특징만을 사용하는 것이 샘에 대한 2레벨 및 4레벨 불안 분류 모두에 대해 다른 모든 이지 주파수 대역 조합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메이 기반 라벨링의 경우 주파수 대역의 최적 하위 집합에는 세타 및 베타 대역이 포함되어 2레벨 및 4레벨 모두에 대해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 피겨 7A와 B는 각각 2레벨과 4레벨에 대한 샘 기반 라벨링을 사용을 해서 EEG 주파수 대역 조합에서 얻은 분류 정확도의 막대 그래프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해서 각 레벨에 대해 84.77, 75.77%의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그 해당 피겨는 이제 헤메이 기반 라벨링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최적의 하위 집합에는 세타 및 베타 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인 88.30%, 87.57%의 정확도를 도출했습니다. 불안은 2레벨과 4레벨로 분류하는 작업을 이 KNN, DT, RF, MLP, SVM의 5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수행했습니다. QSC, F밸류, 카파 스코어로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카파 스코어는 두 측정값 간의 일치 정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두 수량 사이의 일치가 우연히 발생한 경우 카파 통계는 0값을 갖는 반면 완벽한 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1을 제공합니다. 다음 표는 샘과 헤메이 기반 라벨링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제한된 불안 분류 체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고 두 가지 유형의 라벨링을 모두 사용하는 2레벨 및 4레벨 불안 분류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정밀도 및 재현율각과 함께 샘 및 헤메이 점수 기반 라벨링을 사용을 해서 2레벨 및 4레벨 불안 분류의 컨퓨저 매트릭스를 보여줍니다. 표 2에서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를 사용을 해서 2640 중 2300개가 가벼운 불안으로 올바르게 분류되었으며
심각한 불안 인스턴스 1,500개 중 1,359개가 올바르게 분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사는 샘 점수 기반 라벨링을 사용한 4레벨 불안 탐지 결과를 나타냅니다. 표에서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를 사용하며 이 정상 불안 사례 2,340개 중에 1,907개, 그리고 경미한 불안 사례 300개 중에서 248개, 중등도의 경우에는 150개 중 132개, 그리고 심각한 불안의 경우에는 1,350개 중에서 1,031개가 올바르게 분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 5는 해밀 기반 라벨링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며 이를 통해서도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가 다른 분류기에 비해 높은 결과를 도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23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이 6번의 실험에서 얻은 EEG 데이터로 구성되며 각 실험은 30초의 데이터로 구성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양상에 있어서 뇌파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 3, 4레벨 불안 분류에 대해 각각 93.95%, 87.18%, 86.70%의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제안한 체계는 2레벨과 4레벨 단계 불안 분류에 대해 각각 94.90%, 92.74%의 높은 분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다중모드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분류 정확도와 계산 복잡성 측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정극의 경우 이 14개 채널 중 선택된 6개 채널만을 사용하여 2레벨과 4레벨 불안 분류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고, 따라서 이진영 불안 탐지와 다중수준 불안 탐지 모두 특징 추출 전 채널 선택과 분류 전 뇌파 주파수 대역 선택을 사용하면 이 불안 탐지의 분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이 분류에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피험자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균 연령이 30세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불안 유발 프로토콜을 적용했는데, 평균 연령이 더 높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는 제한된 프로세스 결과를 추가로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